안녕하세요, 도파입니다. 이번 강좌 영상에서는 미드라이너의 특성 선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즌까지만 해도 특성 같은 경우는 개인 취향이고 어떻게 찍어도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AP 캐릭터로 AD 특성을 찍는다던가 AD 캐릭터로 AP 특성을 찍는다던가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라는 게 정설이었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AD, AP 특성이 통합된 것들이 많아지고 어느 특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분명히 생겨났고 찍으면 확실히 이득점이 챙겨지는 특성이 있는데 다른 특성을 찍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성에 관한 강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미드 챔피언들이 선택하게 되는 흉포의 12포인트, 책략의 18포인트를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포 1티어,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분노와 스킬 및 소환사 주문 피해량을 증가시켜주는 마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드 스킬 딜러라면은 당연히 마술입니다. 미드에서 마술을 찍지 않는 경우는 주류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평타 기반 원딜이 미드로 올라오는 경우, 이즈리얼, 루시안 이런 애들인 경우만 분노를 찍죠. 아지르나 피즈 같은 챔피언으로 공속이 딜링에 도움이 된다고 분노를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공속을 정 챙기고 싶으면 룬에서 챙기세요. 빨강 룬 쪽에서.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피해량 증가라는 거는 공격력 개수, 주문력 개수의 상이호환 개념인데 가령 빅토르의 죽음의 강선 여기서 주문력을 올리면 이 0.7 AP 이 부분 수치만 올라가지만 피해량 증가라는 거는 스킬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본 데미지, 이 기본 딜도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찍어야 되는 특성입니다. 난 공속이 필요하다. 꼭 이미 공속이 익숙해져 있어서 공속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관을 빼더라도 빨강문에서 챙기시고 1티어는 마술을 꼭 찍읍시다. 흉포 2티어 3%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 1.5%의 추가 피해를 입는 양날검 처치한 유닛 하나당 체력 20을 회복하는 재사용 대기시간 30초를 가지고 있는 포식 내가 피해를 입히면 아군의 피해량을 3% 증가시켜주는 약점 노출 먼저 약점 노출 특성의 경우는 미드는 솔로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라인전 희생을 요구하는 특성은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약점 노출은 일단 제외. 결국 양날검이냐 포식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은 거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양날검의 경우 추가 데미지가 3%나 되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도 딜 교환을 할 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게임 전체적으로 딜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포식 같은 경우는 라인전 구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기환 전 라인전에 주는 안정감이 결코 타 특성이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게임 전반에 걸쳐서 소소하게 피 관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인전 단계에서는 포식이 훨씬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포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경기 통계를 내보면 평균 미드라인 첫 라인전 종료 시간이 5분 30초 정도입니다. 에너지가 20 이상 깎이는 첫 시점이 평균 1분 50초고 서로 딜 교환이 끝나고 킬이 나서 기환을 타기 시작하는 시점이 5분 20초 정도인데 결국 이 3분 30초 동안 포식은 적어도 6번은 터지기 마련이고 이것은 첫 기환 이전 라인전에서 확정적으로 에너지 120을 공급해준다는 소리입니다. 120은 양날검의 추가 데미지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양날검 같은 경우는 딜교환 미스를 내면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얼마든지 나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포식은 언제나 이득만 가져다 주죠. 상대 챔피언에 특히 대인전에 강한 챔피언, 카직스, 앨리스, 이렐리아 이런 한타 구도에서도 파고 들어와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챔피언들이 있다면은 양날검이 한타에서도 내 유효 체력을 깎아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이나 대치전이나 한타나 모두 일방적인 교환을 컨셉으로 잡는 바루스, 제라스 이런 유의 캐릭터가 아닌 이상 전부 포식을 선택하고 포식이 실제 체감상으로도 양날검보다 게임 승리에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성에는 항상 예외로 적용되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양날검을 선택해야 하는 챔피언이 따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챔피언들은 미니언 클리어를 위한 경우예요. 내가 AP 캐릭터고 상대가 AD 캐릭터면은 보통 팔목보호대나 모렐로를 먼저 올리죠. 모렐로를 올릴 때 양날검을 선택함으로써 9레벨의 원거리 미니언을 스킬 한 방으로 원큐를 열 수 있는 챔피언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아리와 피지입니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가 좀 심한 게 한 방이 뜨냐 안 뜨냐는 얘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물론 양날검을 안 찍었어도 흥해서 템이 빨리 나왔으면 한 방이 뜨겠고 찍었어도 자기가 좀 말려서 템이 느리게 나왔으면 한 방이 안 뜨겠죠. 근데 양날검을 찍음으로써 한 방 턴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찍음으로써 이득점을 챙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는 포식이 좋다. 하지만 양날검 선택으로 미니언 클리어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양날검을 찍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티어는. 그 다음 흉포 3티어, 흡혈기와 타고난 재능. 몇 개월 전 타고난 재능 선택 시 1레벨 주문력 공격력 상승량이 증가되는 패치를 받고 나서 초반부터 굉장히 효율적인 특성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흡혈기는 반드시 찍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흡혈기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특성이에요. 타고난 재능으로 올라가는 공격력과 주문력은 얼마든지 게임 내에서 아이템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스탯이지만 흡혈과 주문흡혈은 일반적인 미드 스킬 딜러는 룬이나 특성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스탯입니다. 왕룬 자리는 AP라면 주문력이나 이동속도, AD라면 공격속도나 공격력이 차지해야 하는 자리라서 사실상 특성 빼고는 얻을 곳이 없습니다. 흡혈과 주문흡혈은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스탯인데 있으면 정말 좋은 효과이고 흡혈이 있고 없고는 게임 전 구간 피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미니언 무리가 1분 39초의 격돌하고 50게임 평균 미드라인 첫 딜교환이 1분 51초경에 이루어지는데 50게임 중 47게임에서 기환 전까지 에너지가 꽉 찬 상태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즉 흡혈 스탯이 한 번이라도 딜교환을 한 이유라면 항상 낭비 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 원거리 AP 딜러 기준 20게임 평균 첫 라인전 종료 시간이 5분 29초인데 이 첫 라인전 1분 51초에서 5분 29초 구간에서 특성을 전부 흡혈기에 투자했다면 흡혈과 주문흡혈 2% 스탯으로 얻어지는 에너지 회복량은 평균 190 정도가 나옵니다. 당연히 흡혈기를 찍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월하게 라인전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190이라는 수치는 타고난 재능으로 얻은 딜 상승량으로는 절대로 능가할 수 없는 수치이고 흡혈은 미니언을 대상으로 하기에 방마저의 이양 감소 없이 피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체력으로 환산되지만 타고난 재능으로 얻은 딜 상승치는 챔피언을 때릴 때 상대 챔피언 방마저에 의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차이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 논리는 위에서 설명할 때 포식이냐 양날검이냐를 선택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포식 쪽에 힘을 더 실어줍니다. 특성 중에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특성이 있고 회복을 해주는 특성이 있는데 회복을 해주는 특성이 그래서 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방마저 효율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무튼 흡혈기를 찍은 사람은 라인전 딜교환도 체력 관리를 통해 라인전 우위에 설 수 있게 되고 더 높은 체력 보존량은 이제 상대 정글러 갱의 원천 차단 혹은 갱킹 시에도 더 넓은 생존 범위를 제공함으로써 라인 안정감 측면에서 다른 특성하고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지금 첫 기환 전만 언급하는 이유는 그 이후로는 흡혈기와 타고난 재능의 차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지기 때문이에요. 타고난 재능으로 레벨 없이 늘어나는 공격력, 주문력의 양보다 아이템 구매로 인한 스탯 상승, 그리고 레벨업 할 때 늘어나는 기본적인 스킬 딜링 이런 것들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흡혈은 퍼센트 수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흡혈량도 덩달아 커집니다. 퍼센트 수치 특성상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타고난 재능보다 흡혈 스탯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레벨이 오르고 이제 한타 개시 전에 이즈리얼의 Q를 한 대 맞냐 안 맞냐도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에 흡혈 스탯을 보유하고 있다면
라인의 스킬을 한번 돌릴 때마다 체력이 몇십씩 우습게 회복됩니다. 회복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결국 알게 모르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흡혈 스탯이라는 거는 라인전, 대치전, 한타, 게임 전 구간에서 계속 더 높은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흡혈이 이렇게나 좋은 스탯임에도 타고난 재능이 수치 성향을 받고 나서는 나의 장기적인 생존보다는 상대의 빠른 죽음을 우선시해야 되는 미드 특성상 약간 포기하기에는 애매한 거죠. 특히 공격력과 주문력 두 가지 스탯이 모두 딜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챔피언. 공격을 할 때 스킬과 평타를 섞는 챔피언들 있잖아요. 특패, 빅토르, 피즈 이런 챔피언들. 이런 챔피언들은 더욱더 타고난 특성의 추가 딜링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흡혈 스탯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찍긴 찍어야 된다. 하나는 찍자. 그래서 결국 결론이 타고난 재능은 4개 찍고 흡혈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하나는 찍자입니다. 비록 타고난 재능에 포인트를 더 많이 투자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스탯은 흡혈 스탯입니다. 흡혈기를 전부 찍더라도 타고난 재능을 안 찍는다. 이렇게 찍는 건 괜찮아요. 근데 타고난 재능을 5개 찍고 흡혈 스탯을 하나도 안 찍는다? 이거는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에요. 0, 5보다는 1, 4가 훨씬 나아요. 반드시 흡혈 스탯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룬에 주문 흡혈을 받고 타고난 재능을 찍으면 다른 스탯은 거의 다 똑같은 채로 성장 스탯을 더 챙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원딜에 적용되는 거지 미드 포지션에는 적용하기 힘든 게 아까 제가 첫 라인전에서 흡혈 2%로 얻어지는 평균 회복률이 19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90 흡혈량의 결과는 평타 흡혈이 115고 나머지 이제 스킬, 그러니까 주문 흡혈로 얻어지는 스킬 회복이 75예요. 그러니까 첫 기환 전엔 오히려 평타 흡혈이 더 회복을 많이 시켜줘요. 뒤로 갈수록 당연히 주문 흡혈 비중이 훨씬 커지고 평타 흡혈 비중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첫 라인전 물리 흡혈 비중과 왕룬에 들어가야 할 다른 중요한 룬들, 이동속도나 주문력 이런 룬들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특성으로 흡혈과 주문 흡혈을 동시에 둘 다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성에도 예외는 있는 법. 이 특성은 자체 회복기가 있거나 회복 관련 아이템, 부패의 물약, 카탈리스트, 성배 이런 걸 가는 챔피언은 당연한 얘기지만 흡혈기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챔피언들의 피관리는 회복 스킬이랑 아이템을 얼마나 제때제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관리가 갈리는 것이지 흡혈 스탯과는 별다른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격력이나 주문력 하나만 딜 상승에 영향을 끼치면 그냥 흡혈기 5개에 타고난 재능 0, 공격력, 주문력 둘 다 모두 딜 상승에 영향을 끼치면 흡혈기 하나에 타고난 재능 4.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사용하는 챔피언이 회복기가 있거나 회복 아이템을 가는 챔피언이다. 부패 물약, 카탈리스트, 성배 이런 걸 가는 챔피언이다. 그럼 그냥 타고난 재능 5.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흉포 4단계. 서로 다른 챔피언을 처치할 때마다 피해량이 1%씩 증가하는 현상금 사냥꾼. 이동 방해 효과에 걸린 대상에게 2.5% 추가 피해를 입히는 압제자. 4단계 특성은 자신의 챔피언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특성입니다. 압제자냐 현상금 사냥꾼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은 압제자가 라인전 견제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가령 아지르를 생각해봤을 때 아지르 같은 경우는 라인전 딜 교환 거의 전부가 사막의 맹습, 모래병사 평타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모래병사 평타에 추뎀 2.5%가 붙는 격이니 확실히 라인전에 도움이 되는 특성인 것이죠. 압제자를 찍었을 때 라인전 딜 교환에서 바로 이득이 생겨나는 이런 챔피언의 경우 라인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현상금 사냥꾼보다는 압제자를 찍는 게 훨씬 게임을 풀어나가는데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라인전 딜 교환 턴에서 압제자가 전혀 발동이 안 되는 챔피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빅토르가 있죠. 빅토르가 딜 교환에 중력 영향을 쓰진 않는다. 이런 챔피언들은
현상금 사냥꾼을 찍으면 됩니다. 그냥. 현상금 사냥꾼도 솔로 랭크에서는 결코 나쁜 특성이 아닌 게 솔로 랭크 미드는 초중반 전투 참여 가능성도 가장 높고 스킬 딜링도 가장 강력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킬 주워먹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현상금 사냥꾼 효율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포지션이 미드인 거죠. 그래서 킬 캐치 능력이 극단적으로 뛰어난 챔피언들 있잖아요. 피즈나 제드 같은 챔피언들이 대표적인데 피즈나 제드 같은 경우는 압제자로도 효율을 볼 수 있어요. 라인전에서. 근데 그래도 킬 캐치가 너무 좋으니까 현상금을 찍는 거예요. 피즈나 제드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체 기동력과 누킹 딜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킬 주워먹기는 아주 쉬운 편이죠. 게임을 이기기가 어려워진 거지. 정리하자면 라인전 딜교환 단계에서 압제자로 효율을 볼 수 있는 챔피언이다. 그럼 압제자. 킬 캐치 능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압제자 효율을 라인전 단계에서 볼 수 없는 챔피언이다. 그러면 현상금 사냥꾼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 흉포 4단계 특성은 취향도 되게 많이 타는 특성이라 나는 이 특성이 좋은 것 같다. 그럼 그냥 그거 찍으셔도 됩니다. 4단계 티어는 추천의 정도지 이게 무조건 좋다. 흡혈 스탯처럼 하나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찍지? 애매하네. 그냥 현상금으로 찍겠습니다. 저는 현상금 많이 찍으니까. 자, 그럼 다음 책략 1단계로 넘어가서 책략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특성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평소에 말하고 싶던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째서 야스오는 존나게 쳐 뒤지는데도 승률이 높은가입니다. 야스오는 분명히 평균 데스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이고 데스가 높을수록 챔피언 승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높은 픽률과 그 독보적인 KDA, 뭐 좋은 의미의 KDA가 아니죠. 당연히 데스가 훨씬 높은 KDA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투 승리 후에 이득점을 챙겨가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어떻게 한 번만 소규모 국지전이나 한타를 이기면은 살아남은 야스오가 타워를 철거하는 속도, 미니언을 밀어넣는 속도, 뭐 에픽 몬스터를 사냥하는 속도 이런 게 타 챔프에 비해 비교가 안 됩니다. 속도가 워낙 말도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챔피언이었다면 사냥 불가능한 바론도 사냥하고 다른 챔피언이었다면 라인만 밀고 귀환해야 할 시점에 라인도 밀어버리고 타워도 밀어버립니다. 전투 승리 후에 이득점을 챙기는 속도가 야스오가 워낙 빨라서 결국 데스가 높아도 고승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롤이 킬만 따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챔피언의 전투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타워 철거 속도, 라인 푸시 속도, 합류 속도, 에픽 몬스터 사냥 속도 이런 거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책략 1티어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특성에 그런 추가 데미지가 있으면은 찍으라는 거예요. 흉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술이나 양날검 같은 경우는 미니언에도 추가 데미지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마술은 꼭 찍어야 되는 거고 양날검은 그래도 또 포식이 라인전이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포식을 찍는 거고 이게 책략 1티어 포악함도 찍는 이유가 비단 CS를 잘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CS를 잘 챙기기 위한 것도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이 포악함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령 체력 60짜리 미니언 한 마리가 체력이 60이 남았어요. 근데 평타 데미지가 58이에요, 내가 지금. 그거를 두 방 때려서 상대 타워에 우리 라인을 박아 넣는 거랑 체력 60짜리 미니언을 평타 데미지 58인데 포악함 추가 효과를 받아서 한 방에 정리하고 밀어 넣는 거랑 그러니까 상대가 한 마리 놓칠 거 두 마리 놓치게 하는 거 이런 게 게임하다 보면은 분명히 있고 누적이 되게 마련이에요.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점이 챙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특성에서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책략 1티어는 추가 데미지를 꼭 찍읍시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거는
진짜 거의 게임에서 영향력 완전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이거 찍냐, 이거 찍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찍음으로써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언이나 정글몹 사냥속도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성 강의라 따로 집어넣을 틈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책략 2티어. 주변에 아군 챔피언이 없을 경우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2% 증가시켜주는 암살자. 물약 플라스크 영역의 지속시간을 10% 늘려주고 물약 사용 시 즉시 체력과 마나를 15씩 회복시켜주는 비밀창고, 비스킷이라고 하죠. 정글 몬스터가 주는 버프의 지속시간을 15% 늘려주는 룬 친화력. 룬 친화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략 2티어 같은 경우는 뭐가 특별히 좋다 할 거 없이 세 가지 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 쓸모 있는 특성이에요. 세 가지 다. 여기는 정말 그냥 취향 따라 찍으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암살자를 찍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암살자 이 피해량 2% 증가는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가 적용되진 않아요. 만약에 이 암살자에 있는 추가 데미지가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하면 무조건 암살자를 찍으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므로 나머지 특성도 충분히 쓸모있는 특성이라 찍어도 되는 거죠. 룬 친화력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찍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번 시즌에는 블루가 추가 AP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도 좋은 특성입니다. 블루가 추가 AP를 주니까 더 높은 AP를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블루가 있을 때. 그리고 비스킷이 주는 첫 라인전 안정감은 흉포 쪽 포식과 더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겠죠. 이게 좋은 특성이라는 거를. 라인전에서. 저는 암살자를 찍으니까 암살자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략 3티어. 무자비와 명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보통 거의 다 그냥 무자비 몰빵 해버리는데 미드에서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 그러니까 명상이 결코 나쁜 특성이 아니에요. 이게 5초 이름 마나 비례재생이라는 이 스탯 자체가 무자비랑 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뭘 찍어도 될 정도로 이것도 좋은 특성이고 이것도 좋은 특성이에요. 특히 미드에서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이라면은 명상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게 높은 마나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연운을 가는 제이스, 이즈리얼 이런 챔피언이랑 빅토르 같이 전용템에 기본적으로 마나가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높은 마나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은 명상이 특히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저번 메이지 대격변에서 상당히 많은 챔피언들이 기본 마나랑 성장 마나 스탯 관련 변경을 많이 받았는데 마나 스탯이 높게 설정된 챔피언들이 미드에 메이지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챔피언이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무자비보다 명상이 좋은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이른 마나 비례, 마나 재생이라는 스탯도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에게는 흉포 쪽 흡혈귀와 마찬가지로 바다 드래곤을 사냥하지 않는 이상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스탯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진 스탯이죠. 다만 이제 명상을 찍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특성이 퍼센트 데미지 증가라는 특성이라는 점 때문에 또 그렇다고 명상을 많이 찍을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자비에 많이 투자해서 딜은 거의 다름없지만 1포인트만 투자해서 이른 마나 비례 마나 재생이라는 좋은 스탯을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탯은 아예 없는 거랑 조금이라도 있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게임 내에서 체감이 되거든요. 스킬 한 번이 이제 절실한 상황에서 항상 모이고 있던 명상의 마나 리젠이 그 한 발을 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명상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평소보다 이제 마나 관리가 수월하게 되시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연운 계열 챔피언이나 빅토르, 제라스 이런 마나 스탯 높은 애들은 특히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라인전을 할 때 이 무잡이라는 특성의 발동 여부를 고려하면서 물약을 사용하면은 더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이거 추가 데미지 5%, 5%는 절대 무시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물약을 아끼지 말고 딜 교환 중에 체력이 50%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약을 빨아서 미리미리 체력을 채워주는 거죠. 이거는 카사딘이나 피즈같이 초반에 맞으면서 파밍해야 되는 챔피언들은 특히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자비를 발동시키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하죠. 그 다음 책략 4티어. 산적이랑 위험한 게임이 있는데 산적은 갱플랭크랑 서폿만 찍는 특성이고요. 당연히 위험한 게임.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책략 5티어. 정밀함과 지능이 있는데요. 정밀함은 쌍관을 올려주는 특성이고 지능은 재사용 대기시간 최대치와 재사용 대기시간을 기본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특성이죠. 여기는 거의 모든 미드 챔피언이 정밀함이 좋습니다. 먼저 정밀함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줍니다. 쌍관이니까. 근데 지능은 뭐 쿨감만 제공해 주는 거고 이거는 쿨감은 라인전에서는 거의 도움이 전무한 특성이죠. 라인전에 도움이 되는 특성, 라인전에 도움이 안 되는 특성. 이건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 특성을 찍어야 되는 거죠. 사실 라인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으로도 판단해서 정밀함을 찍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정밀함에 이제 더 추가적인 장점을 말해보자면은 지능 같은 경우는 쿨타임 40%를 달성하지 않으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최대치를 늘려지는 효과는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효율이 상당히 늦게 나오고 정밀함의 방마관 같은 경우는 챔피언 때릴 때 뭐 추가 딜은 물론이고 정글몹이 마방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솔라리 펜던트가 미니언에게 주는 추가 마방이 15임을 고려했을 때 미드라이너의 더티파밍과 뭐 대치시 라인 클리어 이런 것도 지능에 비해서 이득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밀함보다 지능이 좋기 위해서는 뭐 캐릭터의 능력치가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는 딜 교환을 내가 걸 수 없는 캐릭터. 왜냐면은 딜 교환을 걸 수 없는 캐릭터는 뭐 관통력 능력치가 필요가 없는 캐릭터니까요. 먼저 거는 게 불가능하고 받아치는 것밖에 안 되는 캐릭터는. 그리고 스킬 중에 완전 강력한 유틸기가 있을 것. 유틸기는 딜보다는 쿨감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능의 이 정밀함의 관통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딜이 강력할 것. 뭐 이런 조건들을 완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지능을 찍어도 되는 챔피언은 제가 볼 때는 미드에서 베이가 하나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밀함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핵심 특성. 바람술사는 당연히 거르고요. 일반적으로 천둥군주를 사용하지만 뭐 널리 알려진 라이즈 같은 챔피언은 폭풍전사 그리고 폭풍전사를 들고 상대하면은 굉장히 상대하기 편한 챔피언들이 있어요. 아우렐리온 솔과 다이애나를 상대로 나의 순간 누킹이 충분히 폭풍전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챔피언이라면은 폭풍전사를 들었을 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자기가 직접 그냥 한 판만 해봐도 바로 느껴요. 아우렐리온 솔이나 다이애나를 상대로 폭풍전사를 들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전부 천둥군주가 최고입니다. 사실 이 책략 쪽 특성들 있잖아요. 책략 쪽 특성들은 정밀함과 천둥군주를 제외하면은 이 위에 12포인트 특성은 다른 흉포나 결의 쪽 특성에 비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특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찍는 이유가 결국은 이 천둥군주를 위해서거든요. 천둥군주는 진짜 다른 특성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미드 챔피언에게는 15P 특성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반드시 천둥군주를 들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12, 18, 0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선택되는 18, 0,
0. 이제 여기서 12포인트를 찍겠죠. 책략이건 결이건.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는 뻔해요. 내가 사용하는 챔피언이 도트 위주 딜링 챔피언인 거예요. 말자하, 브랜드, 스웨인 이런 종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포킹 챔피언, 바루스나 제라스 이런 경우. 근데 개인적으로 바루스나 제라스 같은 경우는 폭풍전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챔피언들도 흉포 18을 찍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흉포 쪽 18을 투자하는 챔피언들은 책략에 12포인트 주는 것보다 결의에 12포인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다들 책략 찍으시는데 결의가 훨씬 좋아요. 책략 부분에 이 12포인트 특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밀함과 천둥군주를 찍기 위해 어거지로 선택되는 거지 결의 쪽 특성들에 비하면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일단 결의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통찰력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 감소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특성이에요. 미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 체력 회복. 이것도 첫 라인전 4기급 효율에 이 질긴 피부 이거는 그 자체로도 중간 정도 성능은 되는 특성인데 상대 미드가 뭐 평타 다다니트 계열이다. 제이스나 피즈 이런 챔피언들이면 완전 좋은 특성이 되고 특히나 요즘 대세 정글 앨리스, 렉사이, 킨드레드 그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타 캔슬기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완전 딱 알맞은 특성인 거죠. 그리고 뭐 고참병의 흉터 이 추가 체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 쪽에 12포인트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력 이득점이 첫 라인전 못해도 100 이상이에요. 못해도 100 이상.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당연히 소환사 주문 감소 있는 이 통찰력 있는 결의 쪽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초반도 좋고 중반도 좋고 후반도 좋고 결의가 무조건 책략보다 좋아요. 그냥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점을 바탕으로 바로 라인전 바로 압박감 안정감 둘 다 성립시켜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책략 쪽 부분 특성들은 뭐 포킹 챔프들하고나 그나마 조금 어울리지 뭐 아까 말한 바루스, 제라스 이런 챔피언들하고나 어울리지 포킹 챔피언이 아니라면은 결의 쪽 12포인트가 훨씬 좋으니까 책략 찍지 말고 꼭 결의를 찍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경우는 뭐 영겁의 힘을 찍는 블라디 이런 특수 케이스들인데 이런 거는 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챔피언에 알맞는 최적화된 특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미드 챔피언들의 특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르 다음 트페 다음으로 피즈 베이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가는 좀 다르죠. 그리고 포킹 챔피언 하나 제라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스는 뭐 마지막 핵심 특성은 갈리겠죠. 천둥군주 찍어도 되고 폭풍전사 찍어도 되고 근데 포킹 챔피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폭풍전사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던 걸 바탕으로 뭐 자기 주관을 개입시켜도 되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특성을 찍는 게 좋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5개 다 찍지 마시고 여기 하나 더 투자해주는 것만으로도 승률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튼 특성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특성이죠. 여기는 거의 모든 미드 챔피언이 정밀함이 좋습니다. 먼저 정밀함은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줍니다. 쌍관이니까. 근데 지능은 뭐 쿨감만 제공해주는 거고, 이거는 쿨감은 라인전에서는 거의 도움이 전무한 특성이죠. 라인전에 도움이 되는 특성, 라인전에 도움이 안 되는 특성. 이건 뭐 당연히 도움이 되는 특성을 찍어야 되는 거죠. 사실 라인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으로도 판단해서 정밀함을 찍을 이유는 충분하지만, 정밀함에 이제 더 추가적인 장점을 말해보자면은, 지능 같은 경우는 쿨타임 40%를 달성하지 않으면은 재사용 대기시간 최대치를 늘려지는 효과는 받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효율이 상당히 늦게 나오고, 정밀함의 방마관 같은 경우는 챔피언 때릴 때 뭐 추가 딜은 물론이고 정글 몹이 마방을 보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솔라리 펜던트가 미니언에게 주는 추가 마방이 15임을 고려했을 때 미드라이너의 더티팜인가 뭐 대치시 라인 클리어, 이런 것도 지능에 비해서 이득점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밀함보다 지능이 좋기 위해서는 뭐 캐릭터의 능력치가, 일단 라인전 단계에서는 딜 교환을 내가 걸 수 없는 캐릭터. 왜냐면은 딜 교환을 걸 수 없는 캐릭터는 뭐 관통력 능력치가 필요가 없는 캐릭터니까요. 먼저 거는 게 불가능하고 받아치는 것밖에 안 되는 캐릭터는. 그리고 스킬 중에 완전 강력한 유틸기가 있을 것. 유틸기는 딜보다는 쿨감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지능의 이 정밀함의 관통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딜이 강력할 것. 뭐 이런 조건들을 완전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지능을 찍어도 되는 챔피언은 제가 볼 때는 미드에서 베이가 하나 빼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밀함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핵심 특성, 바람술사는 당연히 거르고요. 일반적으로 천둥군주를 사용하지만 뭐 널리 알려진 라이즈 같은 챔피언은 폭풍전사, 그리고 폭풍전사를 들고 상대하면은 굉장히 상대하기 편한 챔피언들이 있어요. 아우렐리온 솔과 다이애나를 상대로 나의 순간 누킹이 충분히 폭풍전사를 발동시킬 수 있는 챔피언이라면은 폭풍전사를 들었을 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자기가 직접 그냥 한 판만 해봐도 바로 느껴요. 아우렐리온 솔이나 다이애나를 상대로 폭풍전사를 들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이것도 좋은 특성이고 이것도 좋은 특성이에요. 특히 미드에서 만화를 사용하는 챔피언이라면은 명상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게, 뭐 높은 만화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연운을 가는 뭐 제이스, 이즈리얼 이런 챔피언이랑 뭐 빅토르 같이 전용템에 기본적으로 만화가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높은 만화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은 명상이 특히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저번 메이지 대격변에서 상당히 많은 챔피언들이 기본 만화랑 성장 만화 스탯 관련 변경을 많이 받았는데, 만화 스탯이 높게 설정된 챔피언들이 미드에 메이지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챔피언이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무자비보다 명상이 좋은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이른 만화 비례 만화 재생이라는 스탯도 만화를 사용하는 챔피언에게는 흉포 쪽 흡혈귀와 마찬가지로 바다 드래곤을 사냥하지 않는 이상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스탯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진 스탯이죠. 다만 이제 명상을 찍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특성이 퍼센트 데미지 증가라는 특성이라는 점 때문에 또 그렇다고 명상을 많이 찍을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자비에 많이 투자해서 딜은 거의 다름없지만 1포인트만 투자해서 이른 만화 비례 만화 재생이라는 좋은 스탯을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탯은 아예 없는 거랑 조금이라도 있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게임 내에서 체감이 되거든요. 스킬 한 번이 이제 절실한 상황에서
항상 모이고 있던 명상의 마나 리젠이 그 한 발을 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명상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평소보다 이제 만화 관리가 수월하게 되시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연운 계열 챔피언이나 빅토르, 제라스 이런 마나 스탯 높은 애들은 특히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지만 라인전을 할 때 이 무잡이라는 특성의 발동 여부를 고려하면서 물약을 사용하면은 더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이거 추가 데미지 5%, 5%는 절대 무시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물약을 아끼지 말고 딜 교환 중에 체력이 50% 이하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물약을 빨아서 미리미리 체력을 채워주는 거죠. 이거는 카사딘이나 피즈같이 초반에 맞으면서 파밍해야 되는 챔피언들은 특히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자비를 발동시키지 않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하죠. 그 다음 책략 4티어. 산적이랑 위험한 게임이 있는데, 산적은 갱플랭크랑 서폿만 찍는 특성이고요. 당연히 위험한 게임.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살짝 이 피해량 2% 증가는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가 적용되진 않아요. 만약에 이 암살자에 있는 추가 데미지가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하면 무조건 암살자를 찍으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므로 나머지 특성도 충분히 쓸모있는 특성이라 찍어도 되는 거죠. 룬치나력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찍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번 시즌에는 블루가 추가 AP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도 좋은 특성입니다. 블루가 추가 AP를 주니까 더 높은 AP를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죠. 블루가 있을 때. 그리고 뭐 비스킷이 주는 첫 라인전 안정감은 흉포 쪽 포식과 더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다들 알고 있겠죠. 이게 좋은 특성이라는 거를. 라인전에서. 저는 암살자를 찍으니까 암살자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략 3티어. 무자비와 명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보통 거의 다 그냥 무자비 몰빵 해버리는데, 미드에서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 그러니까 명상이 결코 나쁜 특성이 아니에요. 이게 5초 이름 마나 비례재생이라는 이 스탯 자체가 무잡이랑 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뭘 찍어도 될 정도로 이것도 좋은 특성이고 이것도 좋은 특성이에요. 특히 미드에서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이라면은 명상의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게, 뭐 높은 마나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연운을 가는 뭐 제이스, 이즈리얼 이런 챔피언이랑 뭐 빅토르 같이 전용템에 기본적으로 마나가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높은 마나통을 보유하게 되는 챔피언들은 명상이 특히 효율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저번 메이지 대격변에서 상당히 많은 챔피언들이 기본 마나랑 성장 마나 스탯 관련 변경을 많이 받았는데, 마나 스탯이 높게 설정된 챔피언들이 미드에 메이지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챔피언이 만약에 자기가 사용하는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무자비보다 명상이 좋은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이른 마나 비례, 마나 재생이라는 스탯도 마나를 사용하는 챔피언에게는 흉포 쪽 흡혈귀와 마찬가지로 바다 드래곤을 사냥하지 않는 이상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없는 스탯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진 스탯이죠. 다만 이제 명상을 찍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특성이 퍼센트 데미지 증가라는 특성이라는 점 때문에 또 그렇다고 명상을 많이 찍을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자비에 많이 투자해서 딜은 거의 다름없지만 1포인트만 투자해서 이름 마나 비례 마나 재생이라는 좋은 스탯을 챙겨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탯은 아예 없는 거랑 조금 더 사냥 속도 이런 거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책략 1티어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특성에 그런 추가 데미지가 있으면은 찍으라는 거예요. 흉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술이나 양날검 같은 경우는 미니언에도 추가 데미지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마술은 꼭 찍어야 되는 거고, 양날검은 그래도 또 포식이 라인전이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포식을 찍는 거고, 이게 책략 1티어 포악함도 찍는 이유가
비단 CS를 잘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CS를 잘 챙기기 위한 것도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이 포악함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령 체력 60짜리 미니언 한 마리가 체력이 60이 남았어요. 근데 평타 데미지가 58이에요, 내가 지금. 그거를 두 방 때려서 상대 타워에 우리 라인을 박아 넣는 거랑, 체력 60짜리 미니언을 평타 데미지 58인데 포악함 추가 효과를 받아서 한 방에 정리하고 밀어 넣는 거랑, 그러니까 상대가 한 마리 놓칠 거 두 마리 놓치게 하는 거, 이런 게 게임하다 보면은 분명히 있고 누적이 되게 마련이에요.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점이 챙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특성에서 다 챙겨야 한다는 거죠. 아무튼 책략 1티어는 추가 데미지를 꼭 찍읍시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거는 진짜 거의 게임에서 영향력 완전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이것 찍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찍음으로써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언이나 정글몹 사냥속도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성 강의라 따로 집어넣을 틈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책략 2티어. 주변에 아군 챔피언이 없을 경우 적에게 주는 피해량을 2% 증가시켜주는 암살자. 물약 플라스크 영역의 지속시간을 10% 늘려주고 물약 사용 시 즉시 체력과 마나를 15씩 회복시켜주는 비밀창고, 비스킷이라고 하죠. 정글 몬스터가 주는 버프의 지속시간을 15% 늘려주는 룬 친화력. 룬 친화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략 2티어 같은 경우는 뭐가 특별히 좋다 할 거 없이 세 가지 다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다 쓸모 있는 특성이에요. 세 가지 다. 여기는 정말 그냥 취향 따라 찍으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암살자를 찍긴 하는데요. 여기 있는 암살자 이 피해량 2% 증가는 미니언이나 정글 몬스터의 책략적 특성들은 정밀함과 천둥군주를 제외하면은 이 위에 12포인트 특성은 다른 흉포나 결의 쪽 특성에 비하면은 별로 좋지 않은 특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찍는 이유가 결국은 이 천둥군주를 위해서거든요. 천둥군주는 진짜 다른 특성들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미드 챔피언에게는 15피 특성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 반드시 천둥군주를 들도록 합시다. 다음은 이제 12, 18, 0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선택되는 18, 0, 0. 이제 여기서 12포인트를 찍겠죠. 책략이건 결이건.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는 뻔해요. 내가 사용하는 챔피언이 도트 위주 딜링 챔피언인 거예요. 말자하, 브랜드, 스웨인 이런 종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포킹 챔피언, 바루스나 제라스 이런 경우. 근데 개인적으로 바루스나 제라스 같은 경우는 폭풍전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챔피언들도 흉포 18을 찍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흉포 쪽 18을 투자하는 챔피언들은 책략에 12포인트 주는 것보다 결의에 12포인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다들 책략 찍으시는데 결의가 훨씬 좋아요. 책략 부분에 이 12포인트 특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밀함과 천둥군주를 찍기 위해 어거지로 선택되는 거지, 결의 쪽 특성들에 비하면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일단 결의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통찰력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5% 감소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특성이에요. 미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 체력 회복. 이것도 첫라인전 4기급 효율에 이 질긴 피부, 이거는 그 자체로도 중간 정도 성능은 되는 특성인데, 상대 미드가 평타 다다니트 계열이다, 제이스나 피즈 이런 챔피언들이면 완전 좋은 특성이 되고, 특히나 요즘 대세 정글 앨리스, 렉사이, 킨드레드 그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타 캔슬기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완전 딱 알맞은 특성인 거죠. 그리고 고참병의 흉터 이 추가 체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이 쪽에 12포인트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력 이득점이 첫 라인전 못해도 100 이상이에요. 못해도 100 이상.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당연히 소환사 주문 감소 있는 이 통찰력 있는 결이 쪽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초반도 좋고 중반도 좋고 후반도 좋고 결이가 무조건 책략보다 좋아요. 그냥 여기서 이런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흉포 쪽 18을 투자하는 챔피언들은 책략에 12포인트 주는 것보다 결의에 12포인트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습관적으로 다들 책략 찍으시는데 결의가 훨씬 좋아요. 책략 부분에 이 12포인트 특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밀함과 천둥군주를 찍기 위해 어거지로 선택되는 거지 결의 쪽 특성들에 비하면 효율이 정말 떨어져요. 일단 결의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 통찰력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5% 감소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특성이에요. 미드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본 체력 회복. 이것도 첫 라인전 4기급 효율에 이 질긴 피부, 이거는 그 자체로도 중간 정도 성능은 되는 특성인데 상대 미드가 뭐 평타 다다니트 계열이다. 제이스나 피즈 이런 챔피언들이면 완전 좋은 특성이 되고, 특히나 요즘 대세 정글 앨리스, 렉사이, 킨드레드 그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타 캔슬기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완전 딱 알맞은 특성인 거죠. 그리고 뭐 고참병의 흉터 이 추가 체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 쪽에 12포인트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력 이득점이 첫 라인전 못해도 100 이상이에요. 못해도 100 이상.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당연히 소환사 주문 감소 있는 이 통찰력 있는 결의 쪽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초반도 좋고 중반도 좋고 후반도 좋고 결의가 무조건 책략보다 좋아요. 그냥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점을 바탕으로 바로 라인전 바로 압박감 안정감 둘 다 성립시켜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책략 쪽 부분 특성들은 뭐 포킹 챔프들하고나 그나마 조금 어울리지, 뭐 아까 말한 바루스, 제라스 이런 챔피언들하고나 어울리지, 포킹 챔피언이 아니라면은 결의 쪽 12포인트가 훨씬 좋으니까 책략 찍지 말고 꼭 결의를 찍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경우는 뭐 영겁의 힘을 찍는 블라디 이런 특수 케이스들인데, 이런 거는 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챔피언에 알맞는 최적화된 특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미드 챔피언들의 특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르. 빅토르 다음, 특히나 요즘 대세 정글 앨리스, 렉사이, 킨드레드 그브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타 캔슬기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 완전 딱 알맞은 특성인 거죠. 그리고 뭐 고참병의 흉터 이 추가 체력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의 쪽에 12포인트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체력 이득점이 첫 라인전 못해도 100 이상이에요. 못해도 100 이상. 그리고 뒤로 갈수록 당연히 소환사 주문 감소 있는 이 통찰력 있는 결의 쪽이 훨씬 좋고, 그러니까 초반도 좋고 중반도 좋고 후반도 좋고 결의가 무조건 책략보다 좋아요. 그냥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점을 바탕으로 바로 라인전 바로 압박감 안정감 둘 다 성립시켜 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책략 쪽 부분 특성들은 뭐 포킹 챔프들하고나 그나마 조금 어울리지, 뭐 아까 말한 바루스, 제라스 이런 챔피언들하고나 어울리지, 포킹 챔피언이 아니라면은 결의 쪽 12포인트가 훨씬 좋으니까 책략 찍지 말고 꼭 결의를 찍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경우는 뭐 영겁의 힘을 찍는 블라디 이런 특수 케이스들인데, 이런 거는 다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챔피언에 알맞는 최적화된 특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미드 챔피언들의 특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토르, 빅토르 다음 특패, 특패 다음으로 피즈, 베이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가는 좀 다르죠. 그리고 포킹 챔피언 하나, 제라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스는 뭐 마지막 핵심 특성은 갈리겠죠. 천둥군주 찍어도 되고 폭풍전사 찍어도 되고. 근데 포킹 챔피언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폭풍전사가 낫다고 생각, 꼭 찍읍시다. 흉포 2티어 3%의 추가 피해를 입히고 1.5%의 추가 피해를 입는 양날검, 처치한 유닛 하나당 체력 20을 회복하는 재사용 대기시간 30초를 가지고 있는 포식, 내가 피해를 입히면 아군의 피해량을 3% 증가시켜주는 약점 노출. 먼저 약점 노출 특성의 경우는 미드는 솔로 라인이기 때문에 라인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초반 라인전 희생을 요구하는 특성은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약점 노출은 일단 제외. 결국 양날검이냐 포식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은 거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양날검의 경우 추가 데미지가 3%나 되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도 딜 교환을 할 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게임 전체적으로 딜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포식 같은 경우는 라인전 구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기환 전 라인전에 주는 안정감이 결코 타 특성이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게임 전반에 걸쳐서 소소하게 피 관리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라인전 단계에서는 포식이 훨씬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포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경기 통계를 내보면 평균 미드라인 첫 라인전 종료 시간이 5분 30초 정도입니다. 에너지가 20 이상 깎이는 첫 시점이 평균 1분 50초고 서로 딜 교환이 끝나고 킬이 나서 기환을 타기 시작하는 시점이 5분 20초 정도인데 결국 이 3분 30초 동안 포식은 적어도 6번은 터지기 마련이고 이것은 첫 기환 이전 라인전에서 확정적으로 에너지 120을 공급해준다는 소리입니다. 120은 양날검의 추가 데미지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수치죠. 양날검 같은 경우는 딜교환 미스를 내면은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얼마든지 나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포식은 언제나 이득만 가져다 주죠. 상대 챔피언에 특히 대인전에 강한 챔피언, 카직스, 앨리스, 이렐리아 이런 한타 구도에서도 파고 들어와서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챔피언들이 있다면은 양날검이 한타에서도 내 유효 체력을 깎아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인전이나 대치전이나 한타나 모두 일방적인 교환을 컨셉으로 잡는 바루스, 제라스 이런 유의 캐릭터가 아닌 이상 전부 포식을 선택하고 포식이 실제 체감상으로도 양날검보다 게임 승리에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특성에는 항상 예외로 적용되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양날검을 선택해야 하는 챔피언이 따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챔피언들은 미니언 클리어를 위한 경우예요. 내가 AP